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여자 나이 40대 들어가면 왜 월급이 200이 안 되는 거예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이 썰을 왜 했냐면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붕어 형 영상을 보면 여자가 월급이 적게 번다고 하는데 같은 여자지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해서 물어보길래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월급이 적은 게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객관적인 자료로 얘기해 드렸습니다. 애초에 여자분들은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적어요. 없는 게 아니라 적습니다. 정말 적어요. 물론 여자도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남자보다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여자분도 이제 돈을 벌려면 벌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대학병원 간호사 같은 거 하면 돈 많이 법니다. 웬만한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이 법니다. 근데 이 간호 일이라는 게 대학병원에서 오랫동안 생존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힘들기 때문에. 돈 많이 줄 만큼 힘들기 때문에 뭐 간호학과 졸업하고 대학병원으로 취업하긴 하지만 거기서 버티는 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돈을 많이 벌려면 벌 수 있지만 그 버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쉽게 말하면. 뭐 대학병원 간호사라면 전문직 아니면 공무원 중에 이제 짬이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사실 여자분들이 일을 하면서 큰 돈을 만지는 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고 쉬운 일을 많이 합니다. 거의 몰빵이 돼 있어요. 여자분들이 하는 일이 대부분 이제 앉아서 컴퓨터 만지는 일이거나 아니면 뭐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에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사무직과 서비스업. 근데 여자분도 아시겠지만 그 직업은 일은 할 수 있지만 월급은 적어요. 그 일을 해가지고 아마 세후 300을 넘기는 건 좀 어려울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솔직한 말로. 거의 최저시급에 준해서 돈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한 200만원 왔다 갔다 거릴 겁니다. 뭐 경력이 쌓이면 좀 더 받을 수 있고. 근데 제가 여기 단서를 달았어요. 40대 들어가면 원래 200 버는 게 힘들다. 저기서 말하는 200은 세후예요, 세후. 그러니까 이제 세후로 200이라 치면 세전으로 못해도 한 225는 돼야 됩니다. 225. 객관적 자료인 그 통계청에 나와 있는 소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중위소득.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0대 중후반에서 이제 월급 맥스를 찍다가 40이 넘어가면서 월급이 적어져요. 계속 내리막입니다. 한 번도 올라가는 거 없이. 그래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매번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또 뭐 저한테 뭐 억지 피운다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자 2021년 통계청에 나와 있는 이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중위소득 기준 여자분들 자 만 30세에서 34세가 271이에요. 통계청에 나온 소득은 세전입니다. 세전 271. 그러니까 만 30세에서 34세 이 구간이 271. 만 35세, 39세 똑같습니다. 271. 이게 가장 많이 버는 거예요. 여기를 기점으로 만 40에서 44세부터 이제 낮아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만 40에서 44세 248. 만 50세에서 54세 224. 만 50에서 54세 211. 만 55에서 59세 사이 198.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40대 후반까지 월급이 오르다가 50대부터 내려갑니다. 그리고 특히 중위소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남자의 40대, 여자의 40대는 거의 배 차이 납니다. 자, 하나 말씀드리면 여자 만 40에서 44세 사이에 중위소득 248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남자의 만 40세에서 만 44세 중위소득은 자, 여기 보시면 407만원이에요. 407만원. 그러니까 한 X로 따지면 한 159만원 차이 납니다. 꽤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간단하게 말하자면
애초에 많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좀 나쁘게 말하자면 절대 다수의 분들은 많은 돈을 벌지도 못해요. 근데 나이가 먹어서는 돈 버는 게 더 어려워져요. 객관적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저기 소득이 감소한 이유가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자리가 잘 안 구해지는 거예요. 일자리가. 보통 서비스업과 사무직은 여자분들이 한 직장에 오래 있어도 나이가 40이 넘어서 가면서까지 버티기가 힘들어요.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안 쓰려고 해. 그냥 젊은 사람으로 대체해가지고 사람 뽑아가 쓰려고 그래. 특히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여자의 외모가 중요해요. 외모를 보고 뽑거든요. 그래야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뭐 판매 같은 거 했을 때 이미지가 좀 더 좋아 보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젊은 사람이 물건을 팔아야 여러분도 좋을 거 아닙니까? 남자 입장에서. 같은 여자 입장에서도 이제 매장 직원이 명품 같은 거 젊은 직원이 소개하는 게 더 낫잖아요. 이게 매출에도 영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차버리면 당연히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젊은 사람 대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재취업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나이 먹어서 이제 일자리 같은 구하는 게 어렵다는 게 이 소득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거. 그럼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면 여자가 만약에 30대까지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40대 가면 힘들어질까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젊은 여자분들이 수도권에 생각보다 많이 몰려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도권 사시는 분들 중에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없습니다. 남자도 거의 없고 여자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월세예요. 좀 사정이 좋은 사람은 뭐 반전세, 정말 좋은 사람 전세인데 서울은 가진 게 없이 시작을 하면요 전세도 힘들어요. 전세도 1억이 넘으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 월세를 살던 사람이 계속 월세를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나이가 먹어서 이제 소득은 적은데 주거 비용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서울은 가면 갈수록 이제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월세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지금 서울 원룸 월세가 한 60만 원 해요. 요즘에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관악구 신림동도 한 55에서 60 사이입니다. 반지하던 50만 원 받아요. 옥탑방도 50 받고. 그런데 이제 월급 적게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저 돈 가지고 월세 생활하면서 생활이 가능할 거라는 거지.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자분들 돈이 없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돈이 없으면 젊었을 때 돈을 안 모아놓잖아요. 그럼 결혼 못 하잖아요. 그럼 나이 먹으면 계속 힘들어지는 거야.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야. 소득은 감소하잖아요. 근데 물가는 올라가잖아요. 주거 비용이란 돈도 올라가잖아요. 월세 관리비 같은 거. 그럼 이게 내가 돈을 모아놓지 않으면 버티는 게 점점 힘들어져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자분들한테 돈을 모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다니까. 도문서답을 해요. 이분은 맨날 뭐 여자한테 뭐 악감점이 있나? 왜 자꾸 띠거운 소리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띠거운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내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남녀 성비가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여자가 더 많아요. 좀 더 많습니다. 서울이 여자가 많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여자분들이 서울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 상당수는 결혼을 못해요. 서울 아시겠지만 출산율이 지금 완전히 박살난 곳입니다. 완전 박살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젊었을 때 월세 살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나이 먹어서 월세 사고 혼자 사는 거야.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남녀가. 워낙에 이제 물가나 집값 비싸다 보니까 돈을 못 모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여자분들이 나이 먹어 돈 벌기 힘들기 맞아요. 맞는데 젊었을 때 이렇게 돈을 안 모으고 태평하게 돈 쓸 거냐는 거지. 이제 빚 있는 사람은 결혼도 힘들어요. 가진 거 없는 사람은 이제 남자들이 안 들여갑니다. 점점 더 안 들여가요. 그러면 나이 먹어서 모아놓은 돈은 없는데 월급이 적어지는 여자분들은 다소가 발생하는 거야.
분명히 이거 문제 생깁니다. 장담하는데.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여자분들 돈 뭐 여행 가는 거? 내가 많이 먹고 살 만한 거 있잖아. 돈 좀 모아놓고 나서 할 거 다 해놓고 여행 가는 건 뭘 하지 않아요. 근데 요새 보면 뭐 일 그만두고 퇴사 기념 여행 간다? 퇴사가 무슨 기념입니까? 그냥 일 그만둔 거지. 퇴사가 자랑도 아닌데. 안 그래요? 아니, 퇴사하면 사실 당장 걱정인 게 먹고 사는 거 걱정 아니야? 소득이 끊기는데. 이제 뉴스에서 어떤 거 나왔냐면 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잡아낸다고 했잖아요. 뭐냐면 실업급여를 받아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는 목적으로 타가는 사람들 못 타가게 한다고. 워낙 이걸로 타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걸 이 타간 돈으로 여행 가는 데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 잡아낸다고 했어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냥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잡아낸다고요. 그러면 여행 갈 목적으로 저렇게 실업급여 타간 사람은 못 타가겠죠. 아니 여행 못 간다거나. 그러니까 제발 좀 엄한데 정신 팔려 있지 말고 지금 현재 상황을 봐요. 지금 여자분들 중에 결혼할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남자도 결혼할 사람들 많지 않아. 이제 남자 여자 중에 능력 있고 개념 있는 사람만 결혼이 가능해요. 여자분들 뭐 취집 얼마나 된다 그래. 지금도 얼마 없는데 앞으로 가면 더 없을 거예요. 왜냐 남자도 알거든요. 취집을 한 사람들 중에 좋은 여자가 없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결혼이라는 행복보다 잘못된 결혼을 해서 인생이 뭔가 파탄지경이 이르는 그런 두려움이 남자 입장에 더 크단 말이야. 특히 그런 결혼이 여자가 능력이 있어서 결혼하는 케이스보다 가진 거 없는데 결혼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설거지 마통 전부 다 취직 케이스잖아. 일반적으로 맞벌이 했는데 설거지 마통을 본 적 있어요? 없죠. 여자가 능력이 좋은데 돈을 많이 버는데 마통을 뚫어봤다 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여자가 취직을 했는데 마통을 뚫은 건 많잖아요. 설거지론도 취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남자들이 결혼이라는 두려움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취직결혼 안 받아주겠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일씩 슬쩍 돌아보니까 40대 이상은 과장분 한 분 계시네요. 여자들이 일을 안 하긴 안 하는구나. 일을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을 안 한다기보다는 진급을 못 해요.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사기업 다니면 사무직을 하더라도 과장급 이상 넘어가면 여직원들이 정말 적어요.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물론 공무원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과장 이상 넘어가는 파트장 이상급 되는 분들 중에 없어요. 부장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고. 이건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다. 여자분들 많이 뽑았는데 왜 관리자급 이상급 없는 거지? 간단합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결혼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이제 출산휴가를 용이하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본의 아니게 그만두는 케이스도 좀 덜어 있는데, 대체로 여자분들이 이제 사기업 다닐 때 어떤 마인드냐면 결혼할 때까지는 버티자, 임신할 때까지만 버티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결혼하면 이제 자동으로 일을 그만둔다거나 이게 정말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리고 이제 임신하고 나서 이제 그만두는 케이스거나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여자분들 중에 사기업 다니어도 출산휴가 이렇게 쓰고 어떻게든 존버해가지고 잘 다니는 워킹맘 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런 과장님들은 워킹맘일 거야 아마. 독한 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자분들이 과장이 되려면 남자도 과장이 될 수 있잖아요. 과장이 되려면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짬 찬다고 과장을 달아주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 사람이 직원을 다 통솔한다거나 뭔가 회사에 기여하는 게 컸을 게 관리자 직급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밑에 직원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근데 사실 좀 그래요. 회사 입장에서 여자분들이 밑에 직원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회사 입장에서 성과를 보여준 게 없어. 회사 입장에서 그런 사람을 과장이나 파트장으로 올릴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자분들이 사기업 다닐 때 관리자 직급이 적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뭔가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아무나 올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관리자 직군으로 갔을 경우 이 밑에 직원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여직원들한테 리더십을 기대 안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기업에서 여자분들 중에 관리자 직군 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많아야 돼. 여자분들도 실력을 인정받고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자꾸 남자가 해주겠지. 나는 그냥 서포트만 해주면 돼. 그런 마인드면 과장을 못 달아요. 그리고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 버티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꾸 여자라고 빼지 마시고요. 할 거 다 하세요. 할 거 다 하시고 오히려 남자한테 의존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회사에 뭔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잘하나 보네. 내가 여자라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과장이나 그 위로 진급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노력도 안 하고 뭔가 보여준 것도 없는데 왜 여자는 진급을 안 시켜줄까?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태까지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뭔가 해준 게 없는데 여자라서 진급 못한다고 하는 건 그냥 궁색한 변명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